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같은 금요일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떤 하는 것들이 루틴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오늘 가장 다른 점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점. 예전 같았으면은 너무 아쉽고 막 서운하고 막 그럴 텐데 이번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제가 컨디션 회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오늘 방송 녹음한 다음에 빗소리를 들으며 낮잠이라는 거를 한번 자볼까 합니다. 자, 5월 4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시황이 딱딱딱 흘러져 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맞다면 어차피 시황을 여러분 손안에 지금 꽉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뉴욕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대한민국 증시가 2500포인트 막 간당간당하게 끝났을지언정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휴일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에 지역은행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뒷부분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우선 먼저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3,000명 증가해서 24만 2,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23만 6천 명이었는데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기준선은 30만 건인데요. 30만 건보다 많이 나오면 미국 경제 이거 안 좋은데 걱정되는데 이런 느낌. 그리고 30만 건 이하면 괜찮아. 이런 어떤 경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8만, 19만 이렇게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눈 떠보니까 23만, 24만 건 이렇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증가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을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1월 달에 아마존,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1월 달만 하더라도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18만 건, 19만 건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제가 몇 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용 지표를 보고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다. 이미 미국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지금은 어떤 과정이냐? 과연 경기 둔화이냐 침체이냐 그 갈림길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고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또 하나 1분기 비농업 생산성이 있는데요. 지난 4분기 2022년 4분기에는 1.6%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번 2023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7% 감소,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태였고요. 시장 예상치도 마이너스로 감소될 거라는 거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는 1.9% 감소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훨씬 부진했습니다. 자, 냉정하게 보면은요. 지금 미쓰리가 2015년부터 돈다방 미쓰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미국 경제지표의 어떤 데이터와 그림들 이런 모습들이 머릿속 모는 종이에 쫙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경제지표는요. 길게는 14개월 이제는 달이 넘어갔으니까 15개월 전부터 둔화된 지표들이 있었겠죠. 짧게는 이제 5, 6개월 전부터 지표들이 확실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고요.
단지 고용 지표가 좋은 이유는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이다라는 미쓰리의 주장이 이제는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은행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5월 1일부터 뉴욕 증시는 퍼스트 리퍼블릭에 관련된 우려감으로 시작을 해서 아직 금요일 증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날 같은 경우도 퍼스트 리퍼블릭 제외하고 4개 은행에 어떤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팩웨스트 은행은 회사 매각 등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무려 50% 급락. 퍼스트 호라이즌은 TD 은행과 합병을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30% 급락.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는 매각설에 60%까지 빠졌다가 매각설을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팔지 않을 거야 라니까 마이너스 38% 낙폭을 줄여서 끝났습니다. 자이언스 뱅코프 같은 경우도 주가가 12%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2008년도 리먼 사태,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가서 이번에 3월 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시작된 이 지역은행들의 어떤 이 불안감이 항상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불안감과 초조함이 심리로 작용이 돼서 그냥 무슨 얘기만 나오면 어이구 이거 안 좋은 거 무조건 팔아야 돼. 매도하는 심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급락하게 된 거죠. 이날 뉴욕 증시가 1% 미만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락한 내용을 보면 지역은행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이 특정 은행들 주가 급락에 비해서 뉴욕 증시는 뭐 그렇게 크게 급락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어떤 분위기냐? 제가 여러분 4월 28일 돈다방 미쓰리 썸네일이 뭡니까? 한국 증시는 물갈이 됐고 이제는 뉴욕 증시 차례인가? 하고 물음표를 딱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인가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대한민국이 주식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뉴욕 증시는 쓸카드가 많으니까 계속 그냥 지네들을 그냥 쓸카드 써가면서 잘 올라가는데 대한민국은 뉴욕 증시와 달리 우리만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물갈이가 좀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사 방송 하시는 분이 윤석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해서 코스피 2000이 깨진다 이런 공포감이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감 속에서 물갈이가 됐고 제가 그렇게 시사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 시사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분야 쪽에서도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모르시면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불안감이 오히려 개인들에게 투매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어땠습니까? 물론 5월 1일 휴장 그리고 5월 5일 휴장으로 실질적으로 5월 첫 번째 주는 거래일수가 3거래일밖에 없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 막 2000포인트 폭락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다 환율이 1340원 이상 올라가도 외인이 매수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환율이 떨어져도 외인이 팔고 이런 분위기지. 대한민국 주식시장 막 환율이 급등하고 막 코스피가 2000 깨지고 그런 증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정확히 4월 18일 방송인가요? 거기서 이제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해드렸고 그 이야기와 동시 패션으로 대한민국 증시가 빠지면서 일단 물갈이가 됐습니다. 더 빠질 거예요 라고 협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물량이 털렸고요. 이번에 삼천리니 이런 몇 개 종목들 여전히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런 것들도요. 결국 이 물갈이의 그냥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4월 28일 돈다방 미스리 썸네일에서 한국 증시는 그때 물갈이가 됐는데 이젠 뉴욕 증시 차례인가? 라고 4월 28일 금요일날 방송을 올렸는데 4월 28일이 4월의 마지막 주 매매 거래일이었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런데 정확히 5월 1일부터 뉴욕 증시는 5월 1일 하락, 5월 2일 하락, 5월 3일 하락, 5월 4일 하락, 연속 하락하면서 일명 미쓰리가 얘기한 물갈이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그 물갈이의 용도로 쓰인 그 재료가 뭐냐면 바로 지역 은행들의 위기설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위기설이요. 이 위기가 터질려면요. 실리콘밸리 뱅크 때 혹은 그 이후에 좀 커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역은행에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걱정은 했습니다. 더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은 했습니다만 반사 이익으로 그러니까 지역은행이 폐쇄되면서 그 돈이 대형은행으로 넘어가면서 대형은행이 반사 이익을 얻었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지역은행 타령하는 이유가 어이 연준 니네 금리 인하해 이겁니다. 이날도요. 전문가가 뭐 더블라인 캐피탈 최고 경영자가 이런 얘기하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한 지역은행의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준 니네 하반기에 금리 인하해. 안 그러면 이거 문제 생겨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한다고 문제가 안 생길까요? 어차피 생길 문제라면 이날 당장 뭐 팩웨스트, 퍼스트 호라이즌, 뭐 웨스턴 얼라이언스, 자이언스 뱅코프 이런 은행들이 진짜 문제를 일으켰다면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해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냉정하게 이날 이슈들을 보면은요. 그냥 다른 은행과 합병 철회한 거, 매각설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옵션들 이런 내용 하다 자이언스 뱅코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지역은행들 빠지니까 아이고 무서워 같이 빠지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뉴욕 증시는 지역은행들의 어떤 위기설로 인한 물갈이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가 벌어지고 있냐면 그동안 대한민국 증시가 막 물갈이 되고 막 그런 시간을 보낼 때 뉴욕 증시는 쓸 카드가 많다 보니까 기업 실적 크게 눈높이 낮춰놓고 25bp 금리 인상 아이고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반영해버리고 그렇게 잘 버텼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렇다고 경제가 부진하니까 앞으로 미국의 경기가 침체될 거야 이런 얘기로 뉴욕 증시 물갈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경기 침체로 뉴욕 증시를 빼느냐 아니면 지역은행 위기로 뉴욕 증시를 빼느냐 이거는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지역은행이라는 어떤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미국의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라는 제목으로 뉴욕 증시를 빼버리면 이건 단순히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 증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불상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은행 이슈를 꺼내서 뉴욕 증시를 지금 물갈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지난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물갈이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물갈이 시간이라는 걸 이미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한국 증시 물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시사 전문가든 뭐 다른 증권 전문가든 증시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불안해했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 증시는 물갈이 됐고 이제 뉴욕 증시가 물갈이가 될 차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도 해드렸죠. 단지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물갈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또 같이 덩달아 물갈이 되는, 그러니까 물갈이는 아니지만 뉴욕 증시 물갈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힘을 못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정확히 4월 28일 날 이제 뉴욕 증시 물갈이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뉴욕 증시는 나흘 연속 주례장창 빠졌습니다. 제가 어제 썸네일에서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했던 게 뭐냐면 5월 4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혼조세는 아니었어요. 대신 그렇다면 5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5월 4일 뉴욕 증시가 끝난 다음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실적이요, 순이익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2.5%, 순이익 같은 경우는 3.4%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어닝 시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망치를 엄청 막말로 느낌이 확 오게 좀 나쁜 표현을 쓰자면 전망치를 이빠이 낮춰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파워를 등에 업은 애플이 월가 전망치를 윗도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예상치를 너무 낮춰놨거든. 그래서 애플이 5월 4일 주식시장 하락 마감한 다음에 이렇게 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게 바로 고용지표였죠. 고용지표가 ADP 민간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크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13만 3천 명이었는데 무려 29만 6천 명으로 많이 나왔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5월 5일 날 발표하는 노동부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예상보단 잘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시작된 어떤 그 불안감이 4월 달에 뭔가 이렇게 딱 안도감이 되면서 경제 지표들이 반등하는 모습. 지금 몇 개 지표들은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ISM, 그다음에 S&P 글로벌 이런 데서 발표하는 PMI 지표,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표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3월 달에 그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미국이 그러니까 경제가 반등을 하는 거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5월 5일 금요일 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물갈이를 끝내고 5월 5일 날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반등한다라는 표현은 그냥 지금 같은 장세에서 반등이라는 거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올해 유동성 장세는 꿈도 꾸지 마세요. 2018년도, 2019년도 그런 증시는요, 아예 머릿속에서 그냥 빼버리세요. 제가 2022년도 연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확히 2021년 연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2년도 코스피 3,000포인트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고, 당분간 생각도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것처럼 올해는요, 유동성 장세, 글쎄요, 2,800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2,800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2,500으로 끝났는데 오히려 2,400, 2,300을 툭툭 터치할지언정 2,800까지는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미쓰리 말대로 지난주는 한국 증시 물갈이, 그리고 이번 주는 뉴욕 증시 물갈이, 대한민국은 감사하게 그 뉴욕 증시가 물갈이 되는 기간 동안 3거래일밖에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가 5월 5일 날 반등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지역은행들의 어떤 위기감이 다시 잦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조용해질 거고요. 이제는 다시 시선이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로 집중이 될 겁니다. 저는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흐름을 봐서 5.0보다는 좀 내려갈 거고요.
뭐 이런 분위기로, 네, 이런 분위기로 다음 주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텐데, 일단 5월 5일 날 뉴욕 증시가 반등할지 아닐지 일단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예. 뭐 맹신해봤자 뭐 어차피 주식도 안 열리기 하니까. 예. 그러나 미쓰리가 저런 관점으로 시황을 보는구나라고 제 머릿속을 압수수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 토요일 같은 금요일입니다. 근데 저는 5월 6일 토요일 날 5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 고용지표 같은 거 다 챙겨서 방송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5월 7일 일요일은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증시에 대해서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오지만 예, 연휴니까 마음은 좀 편하게, 그리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 챙기시면서 차 조심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